우리요 03 쌍곡선 7페이지 지난 시간에 요 절반만 하다가 말았죠? 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뭐 어지간히 막 꼬아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대부분 기본형에서 이제 다른 기하들하고 응용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가끔 꼬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을 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식 자체는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쌍곡선이구나,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이런 쌍곡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린다면요,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특히 막 타원에서 따로 외웠다가 쌍곡선에서 비슷한 거 따로 외웠다가 숫자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정신이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림을 그린다요. 항상 기준이 되는 그림은 누구?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지금 보면 쌍곡선에서 우변의 식이 1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형 쌍곡선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가로형으로 그릴 거야. 우선 중심을 나는 몇 콤마 몇이라고 찍을 수 있다. m 콤마 m이라고 찍을 수 있습니다. 중심은 n 콤마 m이다 라고 찍었어요. 자,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a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b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a와 관련이 돼 있죠. 그러므로 여긴 a만큼 뺀 거고 여긴 a만큼 더한 거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다? m-a, n과 m 플러스 a,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초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초점은 요 중심으로부터 요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요쪽 방향으로 플러스 c만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m-c, n, 얘는 m 플러스 c, n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요, 항상 기울기가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런데 얘가 하필이면 n,n이라는 한 점을 지나네. n,n이라는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인 정근선의 방정식 만들려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시작! y-n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가로 열고 x-m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리의 차를 계산할 겁니다. 거리의 차는 항상 뭐와 같다라고 배웠습니까? 주축의 길이.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지. 몇 되겠다? 2a 되겠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주축 길이 2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초점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양수부터 많이 써주니까 F는 m 플러스 c, n이고 F 다시는 m-c, n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 오, 초점, 꼭지점에 초점 써놨네.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m 플러스 c, n 그리고 F 다시는 m-c, n 써주시면 되고요. 꼭지점 같은 경우도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 보통 우리 뭐라고 얘기해? A와 A 다시라고 얘기하죠. A는 m 플러스 A, n, A 다시는 m-a,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지. 그 똑같은 얘기는 전부 뭐야? 세로형 쌍곡선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쫙 그림도 그려보면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채우세요. 위에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거 대신 얘는 가로형이 아니고 세로형이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쫙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이 채운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분들은요 모두 칠판에 있는 내용과 맞춰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게 잘했나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도록 하자 일단. 자, 쌍곡선의 표준형 알지요? 우리가 이쪽에 배운 N,N으로 평행 이동한 그림이 표준형의 방정식인데요. 표준형의 방정식 하나가 확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해봐. 몇 개? 네. 몇 개일까? 2개? 미지수가 모두 몇 개야? 2개. 5개요. 자, 보도록 할까? 우선 거기에 보면 A제곱 채워야 되지. 네. B의 제곱도 변하는 수잖아. 뭔지 모르잖아. 채워야 되지. 또 뭐가 있어? M도 있지. N도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쌍곡선에서 1이 올 것이냐? 마이너스 1이 올 것이냐도 결정이 돼야 되지. 그래서 조건이 모두 다 5개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출제자가 우리에게 중심을 줬어. 중심을 준다는 건 조건 몇 개가 주어진 거지? 2개가 주어진 거예요. M,N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출제자가 만약에 나에게 두 꼭지점의 좌표나 두 초점의 좌표를 줬으면 얘는 조건 몇 개랑 똑같냐면요. 둘 다 4개랑 똑같아요. 왜? 중심이라는 걸 거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꼭지점의 중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꼭 두 꼭지점 주어지면 Mn 이렇게 중심 거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중심은 또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초점의 중점이다. 내가 중심이라 적어놨네. 중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초점이 주어지면 M하고 N은 거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꼭지점을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를 알고 있는 상태야? 꼭지점은요 이렇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졌을 거야. 그러면 얘가 가로형 쌍곡선인지 세로형 쌍곡선인지 알겠네? 즉 1을 쓸 것인가 마이너스 1을 쓸 것인가.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1을 쓸 것인가 마이너스 1을 쓸 것인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점을 줬어. 꼭지점 이렇게 주면은 A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주면 B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지. 즉 A제곱 혹은 B의 제곱 둘 중에 하나의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조건 몇 개와 같다? 4개와 같다예요. 초점 같은 경우는 C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테니까 조건 4개와 일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에서 중심은 그래 꼭지점의 중점, 초점의 중점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중심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두 정근선의 교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두 정근선의 교점으로도 우리는 중심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행이동했을 때 정근선의 식 2개가 나오면 그 2개 연립해서 우리는 중심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문제에 여러분 책에 아마 오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 F 이렇게 있을 텐데 B''로 좀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제 여러분 책에는 F'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B''로 좀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두 꼭지점 B와 B''가 주어진 경우에 너 거는 수정이 돼서 괜찮을 텐데? 너 거 멀쩡해. 이 밑에. 너 거 멀쩡해. 오늘 받은 거는 수정본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가 주어졌어? 두 초점. 조건 몇 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 4개를 던져주는 거랑 똑같이요. 우선 얘가 가로형 쌍곡선인지 세로형 쌍곡선인지 요 초점 보고 너희들 얘기해볼래? 가로형이야 세로형이야? 가로형이지. 왜? 하나는 6,4 하나는 마이너스 2,4 오, 이렇게 생겨야겠구나. 가로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 얘기는 우변 자리에 뭐가 온다? 1이라는 숫자가 온다라는 거. 우선 얘 하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구할 수 있어요? 중점 구하면 그게 그 중심이지.
그래서 중심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은 몇 되겠습니까? 2. 4와 4의 중점은 그냥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초점이니까 C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C의 길이가 몇입니까? 8이에요. 그러므로 C의 길이는 몇이다? 4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지금 조건 몇 개 찾아냈다? 4개 찾아냈다. 5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찾아냈어요. 자, 조건 5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쌍곡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녀석 이용하면 되겠네요. 주축 길이가 4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주축 길이는 뭔데? 2A야, 2B야? 2A 되겠죠? 이 길이가 4다. 그러므로 A는 2다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보냐면 중심부터 보는 겁니다. 항상 쟤를 보면서 뭐라고 써야 돼? x-2의 제곱하고 y-4의 제곱을 중심을 보면서 써줘야겠죠. 그리고 얘는 쌍곡선이니까 이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갑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고 좌변의 식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1을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a제곱이 와야 되지. a제곱 자리에는 몇을 넣으면 되겠다? 4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한 게 c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c의 제곱은 몇이에요? 16이에요. 그러므로 b의 제곱 자리에는 몇을 채우면 되겠다? 12를 채우면 되겠다 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 5개를요 착착착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도 위에 나와 있는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채원이야. 교체. 네. 자, 다음 내신 분 다 불러주세요. 20분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정답 나왔습니다. 자, 15초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3,5가 있고요. 3,-3이 있어요. 어머, 이렇게 생겼구나. 우변의 식은 뭐가 오겠다? 마이너스 1이 오겠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제일 만만한 중심 구해봅니다. 3,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 b의 길이는 몇 나옵니까? 8. 그러므로 b의 길이는 몇이다? 4다. 초점 사이의 거리 EC는 12다.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정보 가지고 이제 작업합니다. 중심으로 맨 처음에 씁니다. x-3의 제곱 빼기 y-1의 제곱은 자, 요게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요. 자, a제곱과 b의 제곱을 채워야 되는데 b가 4니까 b의 제곱 자리는 16 채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입니다 라고 했는데 c가 6이니까 36 나오네요. b는 16이야. 그럼 a제곱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다? 20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축축축 찾아서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중심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봤더니 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야, 두 초점 줄게. 그리고 이 쌍곡선이 한 점을 줄게. 쌍곡선의 방정식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거든. 근데 연립방정식을 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a제곱 b의 제곱이라는 식까지 나오게 될 거야. a, b에 관한 몇 차식이다? a제곱 b의 제곱 몇 차식이야? 4차식까지 나오게 돼요. 자, 우리 보고 4차식 풀래. 풀 수는 있어. 노가다로.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a 값이야, b 값이야, 아니면 a제곱 b의 제곱이야? a제곱 b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4차식까지 발전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쌍곡선이나 타원처럼 a제곱 b의 제곱이 나오는 문제는 얘를 a제곱 b의 제곱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a, b로 치환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치환을 해버렸는데 얘가 모두 제곱수였기 때문에 a와 b는 모두 다 양수다라는 상황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두 초점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6이 있고 0,-6이 있어요. 와, 세로형 쌍곡선이니까 우변의 식은 몇이 오겠다? -1이 오겠다.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 몇 나옵니까? 12 나오네요. 그러므로 C는 6이다까지 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만만한 중심 구할 수 있죠.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0,0이다 라고 이렇게 막바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나는 우선 얘를 가지고 내가 적을 수 있는 모든 걸 적어봤더니 뭘 적을 수 있겠어? 얘는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고 써두면 되는데 안타깝지만 a제곱과 b제곱에 대한 정보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네. 지금부터 나는 a제곱과 b의 제곱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겠다요. 자, 즉 미지수가 2개이므로 식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식. 얘를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면 뭐가 되겠어?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즉 몇이다? 36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자, 그리고 식 하나가 더 있어야지 풀 수 있어. 무슨 조건 써먹으면 되겠어? 한 점 3,2루트 3을 지난다.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x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a제곱분의 9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자리에 2루트 3을 대입하게 되면 12는 몇이다? -1이다.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요 식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 분수 싫어 이래버리면 여기서 뭐가 돼버려? 9b의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b의 제곱이다 라는 문제의 4차식까지 나오고 너무 버거워져.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전부가 치환해서 풀고 와. 무슨 식으로 정리한다? 시작! a 플러스 b는 36. 얘는 뭐라고 정리한다? 9b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ab다 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연립방정식이 돼? 미지수의 식두개는 연립방정식이지. 무슨 유형이에요?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돼요.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한다. 혹은 직방 막 째려봤더니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래서 답이 나오거나 직방처럼 보이는데 딱 떨어지는 계산이 안 나올 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푸는 유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얘 무슨 유형입니까? 1차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2차에 대입한다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A를 대입할래요? 그럼 B를 죽여버려야겠네? B는 36-A라고 해서 B자리에 모두 36-A를 넣어보겠습니다. 9배의 36-A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A에다가 36-A를 한 값과 같다. 그러므로 9 곱하기 36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36A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얘 모두 이쪽으로 이항해 버려야지 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A의 제곱이 보이지? A항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원래 마이너스 36A가 있었는데 요거 모두 더하면 넘어오면 몇이에요? 플러스 21A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5A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9 곱하기 3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는데 얘를 왜 선생님이 합쳐놓지 않냐면 계산을 잘 못해. 원래 선생님이 사칙연산이 약해.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둔 다음에 9 안에는 3이 2개가 들어가 있고 9, 4, 36이니까 36 안에는 3 2개에 2 2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분해를 해보면서요. 뭐하고 뭐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15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15가 나올까? 27과 12 해버리면 15 차이지. 그래서 얘는 27과 12로 나누는데 마이너스를 요 위에 붙이면 되겠다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A는 27이 나오거나 혹은 A는 12가 나왔다라고 구해냈네요. 마이너스 10이구나.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그런데 A, B는 양수야 된다 그랬지. 그러므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A 자리에 27 대입하면 B는 몇 나오겠습니까?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쌍곡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제곱 자리에 몇 넣으면 되겠어? 27 대신 대입하면 되겠죠? X의 제곱. 그리고 B의 제곱 자리에는 9를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 죄송해요. 엉뚱한 데 넣었다?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되겠습니까? 연립할 때는요. A, B로 추안해서 문제를 풀면 유리하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이면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을 가지면 우리 얘를 보면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세로형 쌍곡선, 가로형 쌍곡선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했죠? 얘이면 얘이다 라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가끔 출제자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준다?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보고 와, 쌍곡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유추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틀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역방향으로는 거짓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를 보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예측할 수는 없다.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x를 갖는 쌍곡선의 방정식은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외에도 6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9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땡땡땡 등등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요. 무슨 얘기냐? 요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의 x 요런 점근선의 방정식을 갖지만요. 요 녀석 한번 계산해 볼까? 불러봐. 시작!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4의 x 이거 약분하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x와 같아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점근선을 가진 방정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타원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입니다. 자, 쌍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쌍곡선 위에 한 점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초점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한쪽에만 선이 띡 가 있어. 요 초점에도 한 선에만 이렇게 띡 가 있어. 이거 뭐와 관련된 개념이야? 이런 그림 나오면 타원에서도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쌍곡선에서 초점과 연결된 선분들의 대칭성. 쌍곡선에서 초점과 연결된 선분들의 대칭성이에요. 자, 타원에서는 무슨 대칭이 성립했었지? 불러볼까? 시작!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타원에서도, 아니 쌍곡선에서도 뭐겠어? 시작!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줄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타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야, 여기 끽 선이 있고 여기 끽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 타원 위에 있는 점들끼리 연결해 보이면 대칭성이 보일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쌍곡선 위에 생뚱맞게 한 초점과 연결된 선분들이 보이면요, 이렇게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놓을까? 쌍곡선 위에 점들끼리 연결해본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쌍곡선 위에 점들끼리 연결해본다. 쌍곡선 위에 점들끼리 연결해본다 라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연결하면,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 보일 것임.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 보일 것임.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 보일 것임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이 보일 것임. 자, 무슨 얘기예요? 연결을 딱 하는 순간, 아, 느낌이 와. 얘 서로 x축 대칭이 되고 있겠구나 라는 게 보일 거란 얘기야. 자, 여기에서도 얘가 보일 거고요. 또 얘가 보일 거예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얘가 보일 거고 얘가 보일 거예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도형이 나옵니까? 평행사변형 나오죠. 여기서는 사다리꼴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뭐 직각 삼각형도 보이고 일반적인 삼각형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아래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문제 하나 나와 있죠? 풀어보세요. 같이 풀까? 시간을 줄까? 자, 거기 4점 적혀있는 거 무슨 말 같아? 예,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됐고 얘는 4점짜리 문제 100점이다예요. 자, 기하에서 쌍곡선이나 타원이 나오면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하나하나 문제 분석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도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도형이 갖는 성질들 다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여러